마사다케가 이제 초대 총독이 되는 것이다. 특히나 1911년에는 이 데라우지 마사다케가 어떻게 암살당할 뻔했다라고 하는 자작극 때문에 신민회가 해산되는 사건이 발생됐었지? 그걸 우리가 백오인 사건이라고 그랬었어. 좋아요. 자, 조선 총독부의 초대 총감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얘네들도 지금 한반도를 처음으로 침탈한 거지. 아예 이권까지 빼앗아가지고 강제 점령을 한 건 처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잘 몰라. 민족 의식에 대해서도 모르고 얘네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몰라.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 일단 때리고 보는 거야. 힘으로, 무력으로 통치를 했던 무단 통치기야. 이때를 우리가 무단 통치기라고 한다. 자, 무단 통치기 이때 총독 밑에는 두 부서가 나눠졌었거든요. 두 부서가 나눠졌었다. 일단은 정무총감과 나라의 국정을 살피는 정무총감이 있었고, 그리고 경무총감이 있었어. 경무라 그러면은 경찰 업무를 보는 사람이야. 맞아요. 경찰 업무를 보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경찰 업무, 헌병들이 경찰 업무를 같이 봤었단 말이지. 그래서 헌병 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경무총감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의 경찰들이 하는 일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지금 경찰이 하는 일 플러스, 경찰들이 하는 일 플러스에다가 판사가 하는 일, 그리고 형량을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일까지 해. 당연히 이들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경찰 업무를 하니까 일본에 반항하는 놈들 가만 안 둘 거야? 했는데 반항을 해. 너 잘됐다. 일로 와. 너 형량도 재판을 할 수가 있잖아. 너 형량, 태형 5대, 10대, 20대 땅땅땅. 자, 이제 맞자. 일로 와. 이게 뭐야.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때 제정됐던 거 1912년에 처음으로 제정됐었던 게 바로 조선인 태형령이었어. 시험에 잘 나오지. 사람을 때렸다? 그럼 무당통치기인 거야. 무력으로 강제로 통치했다. 강제로. 자, 조선인 태형령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때리는 법이라는 게 아예 없었을까? 그러진 않았지. 조선시대 때도 곤장을 맞는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드라마 같은 데서 곤장 몇 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지. 근데 이게 없어진 거는 가부개혁 때야. 가부개혁 이후로 아예 그냥 사람을 때리는 악법 같은 거는 폐지된단 말이야. 가부개혁 이후로 태형 자체는 사라졌는데 이 태형령이 제정됐었던 1912년에 다시 조선인만 대상으로 부활한 거야. 조선인만 대상으로 부활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점점 무서운 모습을 보여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최대한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여기 이렇게 칼을 차고 있어. 교사가 칼을 차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도영이가 이렇게 만약 깨깨 좀 잤어. 그럼 어떡해? 너 일어나 해가지고 칼등으로 실제로 때리는 거야, 학생들을. 아,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을 실제로 어떻게 했었다? 칼을 차고, 이 사람들도 실제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조선 민사령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경제 침탈로 조금 넘어가 볼까?
사람들을 때리기만 했었고, 얘네 지금 처음이잖아. 잘 몰라, 조선인에 대해서. 말 안 들으면 때려. 그리고 조선의 영토에 대해서도 잘 몰라. 어디에 산이 있고,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지 한라산인지, 얘네들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토지를 어떻게 하겠어? 조사해야겠지. 이때 1910년도 무단 통치기에 조선의 영토 침탈을 위해 시작됐던 게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야.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적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연표는 이제는 선생님이 적다 보면은 이게 안 맞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좀 지워 놓을게. 자, 토지조사 사업.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됐어. 만약에 우리가 지주야. 땅을 가진 사람을 땅 지자에다가 주인 주자를 써서 지주라 그런단 말이야. 땅의 주인이야. 도영이도 땅이 있어. 도영이도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몇 평이나 갖고 있는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신고하라는 거야. 문제는 기간을 주고 기간제 신고제였다는 게 문제가 된다. 기간을 주고 신고하게 했어. 잘 들어. 우리가 기간 줄 테니까 이 안에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한 토지는 불법 토지로 다 어떻게 해? 국가가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총독부가 갖게 되는 거지. 이것을 어디에다가 넘겨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값싸게 넘겨버리는 거야. 헐값에다가 다 넘겨버려. 그러면은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는 이거를 일본인들한테, 이 땅을 일본인들한테 조금 더 보다 좀 싼 값에 판매를 했다는 거지. 뭐가 늘어났을 것 같아요? 일본인 지주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본인 지주가 증가하고 기간제 신고제가 얼마나 얼척이 없는 거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주자면 예를 들어서 도영이 지금 일제감정기야. 1910년대야. 몇 대 맞았어 도영이는. 야, 너 표정 왜 그래? 너 불만 있냐? 야, 너 재수없다. 몇 대 맞아야겠다 하면서 태형 몇 대 맞았어. 얻어 터져서 아파 죽을 것 같아. 근데 나 생각보다 토지 좀 있거든. 근데 이걸 기간을 줄 테니까 신고를 하래. 그 절차도 얼마나 어려웠는 줄 알아? 이때 당시에 조선 농민들 거진 까막눈이었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서류들을 다 쓰고 있나. 그치? 도영이가 괜히 한번 좀 신고하려고 갔다가 너무 어려운 거야. 절차도 까다롭고. 그래서 에잇! 안 해버려! 이렇게 됐어. 에잇! 안 해버릴 거야!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도영이가 다 갖고 있었던 땅들이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팔려버린 거지. 그러니 당연히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자영농은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 엄청나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경작권, 토지의 경작권도 인정하지 않았어. 경작권이라는 건 토지가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아파트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집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거지가 많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야 지금 집 하나 살려고 그러면 막 10억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막 전세를 살지 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이야. 조선도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자기 토지가 없어. 대신 경작권이라 그래서 이 토지는 자네 것인데 여기에서 내가 조금 영구히 반영구적으로 계속 소장농처럼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일부 금액을 이렇게 주는 거야. 이걸 경작권이라 그래.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소장농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래서 화전민으로도 전락했다. 계속 어려운 말들이 좀 나와.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한자. 진짜 우리가 정말 쉽게 아는 한자들이거든. 불화, 밭전, 백성민이야. 너무 쉽잖아, 솔직히. 이제 산이나 이런 데 버려진 공터나 산 같은 데에 불을 지르는 거야. 거기 어차피 잡초 같은 것들이 자라 있으니까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는 거야. 그걸 화전민이라고 그래. 자기 영토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지. 소작농들이 이제는 경작권조차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땅에서 다시 농사를 못 짓네? 그래서 화전민으로 전락했다.
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